흐름이 자주 끊겼습니다. 지지자들은 에어컨이 나온다며 수집까지 잡았습니다. 윤구열 기자입니다.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순간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보였고 방청석에선 웃음과 함께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방청객의 격한 반응이 반가웠는지 윤 전 대통령은 화답하듯 방청석으로 고개를 돌렸고 재판장이 제시를 하고서야 고성과 욕설을 멈췄습니다. 정숙해주세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뒤도 어김없이 소란은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좀 정숙해주세요. 응원의 박수 소리는 수시로 재판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과 긴급권 행사가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재판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방청석 좀 조용히 해주세요. 법정이 춥다며 에어컨을 틀었냐는 트집까지 잡았습니다. 추운데요. 이제 일부러 일찍 끝내시고 에어컨이 없어요. 아 그래요? 설마 저희가 뭐 빨리 끝내려고 해요? 기분은 요새 않죠? 특검은 오로지 지지 세력에만 기대 법정을 사실상 선동의 장으로 변제시킨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500m 형사사법 절차를 경시했고 반성의 기회를 찾아볼 수 없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JTBC 윤두현입니다. 네, 내란 결심 재판 법정 안에서 취재진은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되는 영상만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저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은 상황들이 더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눈으로 펜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법정에서 취재한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300m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짚어볼까요? 우회전입니다. 카메라는 발언하는 사람을 잡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잡는 건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우선 이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은요, 입가에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표정을 짓고 있다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되레 이렇게 웃는 모습을 지어 보였습니다. 예, 의자를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살짝 웃는 것 같은데 이 미소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정확한 의미는 본인만 알겠지만요,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정에 온 지지자들에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영상에 잡히지는 않았지만요, 특검이 북한의 고발을 유인해서 계엄 요건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옆에 있는 윤곽근 변호사랑 대화하면서 크게 웃어 보였고요. 계엄으로 사회 안정이랑 법 질서가 훼손됐다고 말을 할 때에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사형 구형 뒤에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중간중간 책상을 내리치는 등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모습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국법이도요 국회 해산하고 만든 겁니다. 어?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법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갔는데 여기 적혀있지 않았던 거친 표현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월당 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 뭐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피고인이 피고인석을 치는 모습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 변론만 8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장은 잠시 중복되는 후 부분은 빼달라고 몇 우회전입니다. 번이나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게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변호인들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열심히 추려서 말하고 있다는 변호인을 향해서는 해맑게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변호인들에게는 손짓으로 줄여달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들을 통해서 침대 변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판장의 뜻을 거스르는 게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국민의 피로감은 쌓여갑니다. 그런데 웃거나 조는 모습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더 나갔다면서요. 500m 네, 김용현 전 장관은요, 양간 시간에 방면 머리 위로 8시 손톱을 방향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지지자들은요, 장관님 귀엽다고 환호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귀엽다고. 멈춤해야 할 법정을요, 마치 팬미팅 장소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예, 수고 300m 많았습니다. 네, 화성 기자였습니다. 양간 방면 8시 사형 방향 구형을 결단한 건 좌회전입니다. 조은석 특검이었습니다. 연호현 기자가 사형 구형의 막전 답변을 취재를 해왔는데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과정 또 그 결론에 도달한 배경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의 상인과 잠시 운영진이 후 김 8시 의원의 방향 식사비를 스스로 좌회전입니다. 대납해줬다고 JTBC에 토론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인들을 데려와 100만 원대에 이르는 식사를 하고 그냥 가면 계산은 자신들의 몫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냈다는 상인은 김 의원이 저녁 6시에 온다고 하면 4시부터 준비를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대양지 기자의 단독 보도. 김병기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시장구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한 노량진 수산시장 관계자는 김 의원이 수시로 지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김병기가 보통 뭐 아무 친구들, 중도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 뭐 10명 이렇게 데리고 가서 먹어버리고 맨날 10만원씩 나와. 계산은 시장 상인 또는 시장 운영사인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의 임원들 몫이었다고 500m 합니다. 용소교차로에서 진화 양간 영양 정복지센터 방면 8시 방향 특별을 좌회전입니다. 하시다 불분도 적습니다. 김병기 온다고 이제 6시부터 4시부터 다 세팅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다 전화 알려주고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300m 앞 용소 교차로에서 신안 양강여행 전국지센터 방면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길 차로를 이용하세요.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물 선물도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도 우리가 내가 집을 아니까 가서 상관 있고 좀 아까 내가 그 조개 같은 거좀 갖다 도대할까. 10대를 대신 결제한 걸로 지목된 전직 노량진 잠시 후 수산시장에서 이번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물건 가져간 걸로 알지만 그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 측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만약 그랬다면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규 의원 측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자 사실 무근이라며 대체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현진입니다. 네, JTBC가 만난 다시 시장 탐색합니다. 김명기 의원이 노량진 시장 운영사의 한 임원을 불러 자신을 배신했다며 몰아세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임원 운영을 위해 수산물을 싸들고 김 의원 측에 했다고 합니다. 또 까지 김 의원의 부인을 직진입니다. 따로 만나 옥수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얘기해보겠다고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 부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어서 송혜수 기자의 한국. JTBC가 만난 여러 명의 노량진 수산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2년 초 김병기 의원은 당시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 이사를 국회의원실로 호출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질책을 받고 온 이사는 시장 상인 A씨를 찾아와 이사직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수산물 등을 챙겨 김병기 의원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아무튼 날 신선하고 똑같아서 같이 집에 그 새끼가 되게 어쨌거나 막 그런 거야. 이 사이에 2명을 위해 김 의원 부인 이모 씨도 만났습니다. 이랑 같이 세상에 맞습니다. 아유, 지겠습니다. 아유, 남편 안 된다니까. 계속 묵소하자 조건을 걸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와서 시장 그거 나한테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남편한테 얘기해볼게요. 시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노량진 수산 범인에 대한 김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접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이제 법대에서 알아서 주는 걸 했잖아요. 김병기 의원실 전직 보좌관은 JTBC에 김 의원이 노량진 수산 범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특히 그 이사를 싫어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속 해당 이사는 30km JTBC에 신호과속 의원실에 단속 가는 것같지만 구간입니다. 후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병기 의원 부부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부 모두 출국 금지했습니다. JTBC 송희수입니다. 이해훈 기생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될 가운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3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 단속 당시 구간입니다. 해명이었는데 이와 배치되는 녹취를 한기림자가 단독 복수했습니다. 2017년 8월 당시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해훈 후보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가 오모 씨가 약 2년간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거였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바로 대가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전혀 아니었다. 빌리고 정보가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마지막에 세뇌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이 후보자가 옵시아나는 2017년 8월 초 통화에서는 다른 정황이 확인됩니다. 또 잡지 인터뷰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해서 저는 어쨌든 회장님이라면 다 도우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요.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 건데 기자회견 당시 주장과 달리 뒷받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걸 몇 배라도 사실 갚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지금 글을 도저히 형편이 좀 안 되고 그래요. 이에 대해 옵시는 JTBC에 이 후보자가 세후의 일부만 갚았다고 주장하며 사업과 관련해 이런저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당한 게 사고납도 있다. 그런 쪽 기자회견에서 3, 4개월 전에 이야기한 게 사실과 굉장히 달라고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후보자 측은 JTBC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보수정당 정치인을 국가수 분석까지 거친 후에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반발하는 지지층을 다독이던데 기소된 검사에게, 수사는 검찰에게 이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국민 뜻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도 검찰을 위해서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이 발표된 지 사흘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지층 다독이기에 나선 건데 정 대표는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해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1km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해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당 차원의 수기와 정보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겠지만 자문이 나오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당 인사들과 자문위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설명할 때는 별말이었다가 김어준 씨가 지적을 하자 반발에 나섰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 개혁안 내용을 두고 질타를 받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이미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미 수사 기소 분리를
저희 대표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법안에도 500m 점이 있을 것이라며 12시 방향 국민들에게 가장 출구입니다. 좋은 제도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의결을 발표하며 당은 하루 종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직접 국회로 나와서 이 결정을 대엄해 빗대며 장동혁 대표의 300m 12시 방향 장 대표는 출구입니다. 이날 저녁 추진할 것입니다. 김윤주 기자입니다. 새벽 1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문자로 공지한 한동훈 제명 익명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사실이고 한 전 대표는 반성이 없다는 걸 이유로 당사자 소명도 안 듣고 최고수위 징계를 내린 겁니다. 윤리위원회 잠시 후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공바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 전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윤리위 결정을 계엄에 비하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500m 사천 교차로에서 다란 아이씨 탈탈 소환방금 좌회전입니다. 정당 사회당을 최악의 결정, 당을 망하게 하는 자폭이라고 친한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당이 분열 직전에 300m 사천 교차로에서 다란 아이씨 탈탈 소환방금 좌회전입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SNS 대명은 과한 결정이라며 당대표에게 당을 생각해달라고 했고 조배수 의원도 국민이 바라는 건 서로 밀어내는 다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징계 안건을 올릴지 지도부가 고민 중인 가운데 의원총회에선 징계 강행을 검토하는 장 대표와 다른 의원들 사이 공개 설전도 오갈 걸로 보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각별한 환대를 드렸습니다. 한일 교류의 상징 포르지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격파를 이 대통령이 했습니다. 시속 70km 가스형 과속 단속 구간 안정적으로 여행하는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이용수가 휴지 주지 수능의 안내를 받으며 설정 4km 제1길 지하차도까지 직진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함인 친구과 국제 항공상 고구려 승려 검증이 그린 걸로 알려진 금당국화 5번도 올라갔습니다. 금당국화는 일반인은 구현할 수 없는 건데 일본 측이 파격적인 판례를 합니다. 두 정상의 순간에 함께 무력 연수했습니다. 그 시절 드러머 회복을 한 다카이치 선생에게 시작한 업체 무대의 선수는 다카이치 선생에게 이대통령과 선생의 기록을 가진 드럼 회복을 했습니다. 이대통령의 경주 다음날 소셜미디어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교류를 맞춰간 것처럼 한일 양국도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간사히 공격한다면서 한일 관계가 갈등과 대립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한일과 오래간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이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5차례 이루어진 만큼 양국간 셔틀 외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사카에서 JTBC 이승원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안두만과 함께 만족스럽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단어로 일본이 외교적 그림 위기에 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일 갈등 구간에서 균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확고해진 한일 관계와 셔틀 외교의 완전한 정상,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 평가입니다. 이석탄 국가보실장은 두 정상의 돈독한 의미가 구축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 문제도 풀어갈 수 있게 된다며 성과로 꼽았습니다. 일본도 만족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일 관계에서 일본 측을 배려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미 우리는 이 대통령이 한일 중 사이의 균형에 신중을 기했다고 진단했고 교도통신은 중립적 태도에 언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화답으로 조세이 탄광 23부 승진 한국인 유해 발굴 합동조사를 제안하는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日韓関係の戦略的重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し、両国が地域の発展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다카이치 내각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여세를 묻어 다음 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할 방침입니다. 어떤 외곽 지지율을 바탕으로 오는 2월 달에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기청산과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가운데 일본 대표 정치인 니케이 평론가가 사상 처음으로 5만 4천 엔대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500m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 진입입니다.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풀어야 할 게 많습니다. 2024년 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입학하다가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배경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배상금 지급 절차를 강행한 정황이 잠시 드러났습니다. 후 자녀들에게 2년 파견서까지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파견서를 입수했습니다. 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정권기업에 맞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이춘식 할아버지.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며 제3자 변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돌연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선망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병원 손녀라고 해서 거동이 어려운 이씨의 손을 붙잡고 배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정부 관계자들이 자녀들 일종의 1km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JTBC가 360m 우회전입니다. 아버님은 백세가 넘으셨으나 의사 표시에는 지장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식들은 회의를 열어 이 의견 아버님 자의에 따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문구와 자녀 생세 서명도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을 위한 공식 서류도 아닌 이 문건 제3자 면제를 담당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관계자 이씨 자녀들을 직접 만나 받았습니다. 500m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60m 이씨가 운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일종의 보험료로 받는 건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300m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60m 우회전입니다. 4차로를 이용하세요. 200m 앞에 사고 당한 구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이춘식 할아버지의 상태를 알면서 모른 척한 것으로 잠시 보이는 후 또 다른 지하철도 증거가 있습니다. 이 옆길입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이어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360m 우회전입니다. 호주를 띄운 제 침대에 누운 300m 이춘식 할아버지 다른 방면 오른손에 검은 장갑이 끼워져 우회전입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구를 돌리지 않고 150m 의료진이 좌회전입니다. 3차로를 이용하세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지난 2014년 10월 30일 150m 이씨는 좌회전입니다. 주변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8일 전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직원 2이 배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씨가 딸의 손에 이끌려 신청서에 잠시 서명할 때는 후 경찰 밖에 있다가 좌회전입니다. 휠체어에 실려 나온 이씨를 잠시 만났습니다. 당시 이씨의 상태는 영상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기부에 조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고 내가 아버지 길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고개만 끄덕끄덕하시고 좀 떨려서 이야기는 못 알아듣지. 서명이 자의로 이루어졌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정부. 서류를 받고 단 일주일 만에 약 3억 원의 배상금을 입금했습니다. 서류 위조와 이면 확인서 작성에 가담했던 자녀 중 한 명은 뒤늦게 가책을 느낀다며 JTBC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세 사람만 이렇게 해서 해도 되냐 아시니까 이 심리가 관계가 있다. 앞으로 게 아니고 이 심리가 통과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 배상금을 주고 이 문제를 치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서둘러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특방 수사에 대한 미국 의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마녀 사냥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쿠팡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의 핵심 참모 출신들을 로비스트로 대거 영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의회의 이례적인 공세가 결국 치밀한 로비의 결과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 해외 디지털 규제가 주되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부의 쿠팡 수사를 지사합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수사 자체를 마녀 사냥이라고 부정합니다.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그런데 JTBC 확인 결과 이 발언을 한 의원의 핵심 참모 출신이 쿠팡 로비스트로 확인됐습니다. 밀러 의원실에서 2022년까지 정책 설계를 총괄했던 조세 포크너 전 수석 부장관입니다. 포크너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쿠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 출신인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주관한 세입위원회 교수 출신인 켈리앤 쇼와 케이시 히긴스 역시 쿠팡 로비스트로 파악됐습니다. 상위 내부 메커니즘을 잘 아는 이들이 300m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어서 했습니다. 170m 지난 2017년 미국 우회전입니다. 시장에 성장한 뒤 약 160억 원 규모의 로비 자금을 투입하며 정관계 네트워크를 강화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 문제와 외교 통상을 분리 대응하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외교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쿠팡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야간 노동 실태 조사를 벌이던 당시 잠시 후 쿠팡이 비정상적인 우회전입니다. 개입을 했던 정황이 이어서 드러났습니다. 170m 야간 작업에 개선할 점이 없다는 우회전입니다. 응답이 당시 1위였는데 이 응답자를 선정하는데 쿠팡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조사원을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비대면 조사로 바꾸고 대답할 사람을 직접 고르는 방식입니다. 하예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택배사 6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하루 배송량과 배송시간, 고용 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대상인 야간 노동이 많은 쿠팡 CLS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조사 업무를 맡은 교통연구원은 택배 노동자 무작위 대면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을 각 택배사 분류센터 현장에 직접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국내 지역 잠시 후 택배사들과 달리 우회전입니다. 이번 우려와 이어서 안전 등은 10m 조사원 현장 투입을 보고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결국 조사는 휴대전화 링크를 통한 비대면 설문조사로 개최됐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설문 응답자가 사측이 정한 영업전 소속 택배 노동자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영업전에 하겠고 있으시고 기한 그곳에 택배 기사분들에게 같이 내주소 비대면 사실상 쿠팡 측이 설문에 응할 택배 노동자를 선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정해주는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유튜브 업무를 살짝 방해합니다. 표본 선정에 쿠팡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는 만큼 조사 결과도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축소하는 그런 대답을 했을 확률이 크고 실제 해당 조사에선 야간 배송을 하는 응답자 10명 중 4명이 개선 사항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 시간이 길고 강도가 높고 큰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쿠팡은 안전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협의했다면서 실태 조사에 회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예린입니다. JTBC가 전해드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 방송엔 겨울의 별들이 함께합니다. 쇼트트랙 남매 곽윤기, 김아랑과 평창의 아이 영맨 윤성빈이 해설로 나서고 배성재, 성승권 캐스터가 함께합니다. 그 예고편을 이혜원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실감나는 목소리에 마치 올림픽이 벌써 시작된 것만 같습니다. 중국 두 명의 선수 그리고 캐나다 선수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습니다. 리허설일 뿐이지만 마음은 선수들보다 먼저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한 달도 안 된 쇼트트랙 선수였고요. 6번째 선수가 된 마음으로 함께 아직은 여전히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설을 올림픽에 앞서 중계진이 처음으로 함께한 시간. 벌써 5번째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배성재 캐스터는 남다른 목 관리 팁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고환 터널이라는 것을 있는데요. 선수들이 워밍업 하듯이 목을 푸는 그 항상 보안요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가서 거기서 시범을 또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재치 있는 입담도 이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엄마가 싫어하는 종목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이번 동계올림픽 함께하면서 그 정체성이 좀 흘릴 것 같다는 점. JTBC는 컬링은 김은정, 김영미, 피겨는 임은수가 해설로 참여하며 유쾌하면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중계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요 경기장엔 별도 카메라를 설치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컬링 스톤의 섬세한 이동 경로, 스노보드의 역동적인 기술, 쇼트트랙 랩타임을 분석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특화된 컴퓨터 그래픽도 선보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파업 이후 첫 협상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9시가 협상 시한인데 임금 인상을 포함한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 내일부터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중 공공관리제 노선 41개,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시 내란 재판 시작입니다. 이제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까지 온전히 판사의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라면 어떤 형을 선고할지 깊은 고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최저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는 없다는 특검의 논리를 지기현 재판부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일 기자. 지기현 재판장은 결심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법률과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검토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앞으로 2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형을 구형하면 특검이 제시한 논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경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법원이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의 구형과 다르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그